26번인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퍼줬지 않습니까? 백주 막 날리고 다녔잖아요. 천조? 그게 건전재정입니까? 또 하나 외교 확장했다고요? 무슨 외교를 확장해요? 일본한테는 굴종이죠. 미국한테는 퍼주기죠. 반도체 갖다 다 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괜히 맞짱뜨려가 의도하게 경제는 폭망했죠. 뭘 외교를 확장해요? 예?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 참과 것이 바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누가 비판하면 이분은 비판받는 게 싫어. 네가 싫어? 나 안 봐. 안 보는 이유를 MBC 뉴스 안 봐요. 안 보는 이유를 자기 한멸합니다. 뭐냐면 MBC 뉴스가 가짜 바이든 날 가짜 뉴스 부기를 시켜서 안 봐. 이재명 만나. 피의자 안 만나. 뭔가 자꾸 자기 합리화하는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참과 거짓 바뀐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나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자기 정당화 논리를 계속 찾다 보면 난 진짜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작할 때 모두 반을 집무실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정말 국민을 설득할 생각해서 저 왜 저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것이 이게 녹화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라이브인지 못할 정도의 그런 똑같은 형태의 소통이 그럼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할 거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이브인데 있잖아요. 라이브로 돼 있었죠. 모두 발언하고 기자회견 장까지 내려올 때까지 5분을 국민이 왜 기다리는 거죠? 네, 네. 국민이 왜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니 댓글 중에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바보라 부르지 말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간절님 바보는 남한테 불편은 줘도 피해는 안 줍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바보는 불편하긴 해도 피해는 안 줘요. 근데 국민이 입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최상병 왜 죽었습니까? 죽어서 안 되는 젊은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안 되고 경기 나쁘고 물가 오르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수가 뭐 50조, 60조, 70조씩 부족하고 국정 전반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대통령만 딴 세계에 있어요. 덧붙이자면 개인의 무능은 죄가 안 됩니다. 내가 무능하면 그 벌은 내가 받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무능은 죄가 됩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신데요. 네. 김은태님, 간절님, 코지님, 정승만님, 서연아님, 오케이님 정말로 뜨겁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시고 지금 동시 접속자가 지금 12,000명이 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적석해서 방송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분석하고 국민들께 있는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정말로 너무 부족하고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기대가 아니라 실망을 오히려 정복시키는 것. 실망을 넘어서 분노입니다. 분노. 아마 오늘 이제 보수 언론이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네. 할 필요 없는 기자회견해서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는 국면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거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변명해서 총선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까지는 누구든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묻고 싶죠. 오늘 기자회견도 짧게 봤지만 우리가 이제 풀버전을 보고 이렇게 방송한 게 아니니까.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네.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야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국민들 마음은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적인 일종의 바람을 담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일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던 게 하나,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정말 콘크리트 장벽처럼 높여 있는 높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예 내부에서 논의를 할 흔적 또는 논의를 했다는 거를 느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드러내는 순간 네. 바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그 내부에서 참모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용산은 두 줄의 권력의 축이 있다. 한 축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과
다른 한 축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뭔가 작동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축이 있다. 이것은 경쟁관계든 협력관계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박영선, 양정철 건대 터졌고 이번에 함성덕 교수와 임혁백 교수 간의 영수회담 사전 거래와 관련된 것도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한 축이 뭔지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추측만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이번 기자회견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 나머지 한 축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세기를 박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결론 이렇습니다. 욕들을 먹을 각오하고 원래 기자회견 하기로 했으니 할 뿐이다. 어떤 욕이 들어오더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구의 마음도 풀어주지 않은 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마음은 풀어주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저 대통령 장모 저 가석방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 저희하고 소통도 그렇게 하시는데 화는 오늘까지만 내고요. 우리도 이제 오늘 이후에는 좀 차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도대체 이런 대통령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총선을 통해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통하지 않는 상황. 국민이 정치권에 청구서를 들이미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청구서를 들이밀었는데도 화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정말 냉철하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시간이 오늘 이후에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한번 혹시 헌법 정신을 그 자주 얘기하시는데 법률가이신데 우리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 같은 거는 어떻게 그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라고 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겠고 공감도 하셨을 텐데 이 지금 대통령실 안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보수 쪽의 분위기도 그렇고 서로 간에 굉장히 불통과 마찰 갈등이 굉장히 보여진다라는 게 분명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다시 검찰의 민낯도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수사를 하기로 했던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관련해서 최근에 또 지금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정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